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전하며 북한의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강경책으로 돌아섰으며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도 반영된 태도로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9일 북한이 한국과의 연락 채널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군 통신선을 비롯한 남북 간 직통 연락수단 핫라인은 서로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북한이 통신선 차단 조치와 함께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신호로 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 조치가 한국 정부로부터 일종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강경책일 것으로 분석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커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과 좋은 관계를 바란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내에서 새로운 위치를 부여받은 김여정의 위상 강화에 이번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도 북한의 이번 조치는 향후 남북 대화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추정하고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는 북한이 오랫동안 써온 매우 진부한 수법이라며 북한이 과거 수법을 다시 꺼내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조치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했던 때와 비교하며 언제든 급반전이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외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국 압박을 무시하고 북한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중요한 자금원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원했지만 한국이 북한에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2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는 특집 보도로 오늘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대립과 반목을 이어왔던 두 나라의 정상회담은 개최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에 큰 기대가 쏠렸었습니다. 앞선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국제사회에 비난을 불렀고 미국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유엔에서 밝히면서 이뤄진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4개 항에 담기지 않은 연합 군사훈련 중단까지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그러나 공동성명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컸습니다. 성명의 문구들이 상징적인 데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실무협상은 두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와 한국 판문점에서 2번이나 더 만난 뒤에야 성사됐지만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진전이 전제라는 미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년을 맞는 현 시점까지 일부 미군 유해 송환을 제외하곤 싱가포르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합의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는 아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자체의 문제가 양측의 현 교착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ome disappointment that there was no clarity or time frame coming from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합의문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옛 소련의 군축 협정을 예로 들면서 군축 협정 당시 합의문은 매우 자세히 기술된 문구를 사용해 모두가 의무사항을 알 수 있게 매우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했다면서 싱가포르 성명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제재 완화를 줄곧 요구하고 있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조치를 취한 만큼 미국이 행동할 때라며 미북 대화 교착 상태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면서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반기에 계획됐던 한미연합 공군 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연동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미한 양국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훈련 실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와 합참에 따르면 양국군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하고 탐지와 요격 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훈련을 펼쳤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요격 수단을 통합한 훈련에 중점을 뒀으며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 대공 미사일, 주한미군 사드를 동시에 가동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전쟁의 의미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8일 서명한 포고문에서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의 용감하고 사심없는 희생을 기리기 위해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 됐다며 두 나라는 현재까지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의 강력한 동맹이자 경제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추모의 날로 선포한 것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가 처음이며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와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헌화 중심으로 축소돼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 출신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또 다른 탈북단체 큰샘이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로 문제 삼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원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넘어선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라면서 통일부가 고발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5년간 통일부로부터 전단 살포 사전 승인을 요청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통일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